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치수 설정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D 치고 엔터. 자,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띄우고 ISO-25가 선택된 상태에서 모디파이를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거 텍스트 문자였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핏입니다. 핏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맞춤, 맞춤이라고 해요. 맞춤이 이제 제어해주는 건 단순히 이제 치수 하나만이 아니라 치수랑 화살표, 기호,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에 이제 전체적인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맞춤, 서로 간에 이제 한 개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해 줄 거냐를 이제 잡아주는 게 맞춤이에요. 맞춤인데, 자, 맞춤 이제 첫 번째 항목 피드 옵션입니다. 맞춤 옵션이죠. 맞춤 옵션. 자, 옵션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5가지가 돼요. 5가지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저 피드 옵션에서 제어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알기 위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상황 자체는 설명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작성되어 있는 치수를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작성되어 있는 치수 형태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 거냐. 자, 양 사이드에 있는 게 치수 보조선이죠. 치수 보조선. 이 치수 보조선 사이에 이 공간의 이제 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공간의 크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화살표, 글자, 화살표가 모두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지금 포맷으로 무조건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는데, 만약에 치수 화살표의 요 길이 양쪽에 2개니까 2개죠. 2개랑 작성되는 글자의 길이, 이 전체적인 합이 이 길이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예요. 물론 이제 둘 다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나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밑에 있는 형태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전부 다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전부 다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누굴 내보낼 거야? 대체 누굴 내보낼 거야?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바로 저 핏 옵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살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조건 한 번씩 살펴봅시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는 해놨어요. 정리는 해놨는데, 자, 일단은 뒤치고 가서, 자, 이걸 이제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부러 제가 스타일을,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놨고, 자, 일단은 모디파이로 들어가서 보면은, 있는 조건이 뭐냐? 처음에는 either, text or arrow. 텍스트나 화살표. 둘 중 하나. best fit. 가장 최선의 맞춤으로 해주겠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캐드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캐드가 난 이게 적절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베스트야 라고 하는 상태로 캐드가 알아서 판단해 주겠다 라는 거죠. 자, 요걸로 세팅되어 있는 거 베스트. 자, 와서 확인해 보면, 예, 베스트는 제가 베스트 핏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자, 이 상태로 베스트 핏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일단은 둘 다 있기 힘든 상태, 아주 짧은 공간, 둘 다 있기에도 둘 중에 하나, 그 어느 하나도 있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둘 다 바깥으로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공간. 자, 옆에는, 자, 작성을 했더니 글자는 안에 있고 화살표는 바깥으로 나갔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글자 혼자서는 충분히 안에 있을 수 있다. 글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신에 화살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해가지고 화살표는 바깥으로 내보냈죠. 자, 그 다음 내용 작성을 할까요? 자, 실전 공고. 이렇게 했더니 글자는 바깥으로 나갔으면 대신에 화살표는 안에 있죠. 왜냐면 이제 글자는 7.05 안에 넣기에 상당히 좁아요. 안에다 강제로 우겨 넣어볼게요. 치수 보조선 사이를 글자가 넘어가죠. 넘어가기 때문에 글자가 있기에는 힘들고, 대신 화살표는 있을 공간이 충분하다. 왜냐면 7.05니까요. 화살표가 있기 충분하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문제는 화살표의 크기죠. 화살표의 크기 이제 예전에 제가 작성을 했을 때 2.5 그대로 뒀습니다. 2.5 지금 2.5로 돼 있는 상태고, 그럼 2.5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화살표 전체의 길이가 2.5다. 근데 이게 이제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5 두 개 더하면 이제 5고, 그럼 5면은 그 사이 공간이 5면 화살표가 있기 충분한 공간이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글자가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안쪽 공간이 화살표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5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은 5로 하면은 이제 분명히 5가 안으로 옆에 것처럼 들어갈 거니까 살짝 길게 할게요. 어디 소수점이 나오게.
소수점이 좀 길게 나오도록, 문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자, 아이고, 이렇게 찍어버렸네요. 자, 여기 찍고 이제 5.01 그래서 딱 했어요. 자, 5.01 했으면 글자가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만 있기는 충분한 공간이다. 왜요? 화살표의 길이가 2.5고 두 개니까 5니까 5 두 개는 그건 아니에요. 이 이제 화살표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전체적인 이제 화살표의 길이 둘이 합치면 5잖아요. 근데 사이에 화살표 사이에 선이 그려져야 돼요. 반드시 그려주기 위해서 공간을 얼마나 잡냐면 화살표가 2.5다 그러면은 플러스 1을 봐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보더라고요.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한쪽이 3.5가 되는 거죠. 3.5. 그러면 3.5 둘이니까 7이면 들어가겠지 생각하지만 7이어도 안 들어가요. 화살표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요게 이제 이상의 개념이 아니고 초과의 개념이 되더라고요. 초과의 개념. 3.5를 둘 더하면 7이잖아요. 그럼 7은 안 되고 7보다 커야 돼요. 0.01이라도 살짝 커야 돼요. 7 초과가 되는 상태가 돼야지 화살표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요렇게 화살표 사이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화살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길이에다 1을 더하고 거기보다 초과 개념이 되니까 두 개 더해서 그거보다 0.01이라도 더 길어야지 화살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7.01에 이제 화살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둘 다 들어갈 수,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둘 다,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제어해 주는 게, 베스트 핏이다. 둘 중에 하나 있을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화살표가 안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화살표 안에 넣어주고, 화살표는 안에 있을 수 없고, 문자가 안에 있을 수 있어. 그럼 문자를 안에 넣어주고, 이제 캐드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다. 라는 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랑 화살표 둘 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은 베스트핏 같은 경우는 문자를 우선적으로 안에다 둡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먼저 나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정을 봐야겠죠. 자, 그 다음 설정을 가보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에러우즈다. 화살표만 얘기를 하는 거죠. 화살표만이다. 이제 그거에 대해 세팅되어 있는 게 이제 2번. 에러우즈 스타일이고, 모디파이 가서 보면은, 에러우즈로 선택이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떤 내용이냐.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헬프 파일의 도움을 좀 받았긴 받았는데, 헬프 파일 자체가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근데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이제 둘 다 있을 공간이 안 되면은 화살표가 먼저 바깥으로 나간다. 화살표가 먼저 나간다? 근데 이제 헬프 파일에 써 있는 말이 첫 번째 말은 맞아요. 첫 번째 말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먼저 화살촉이, 즉 화살표가 먼저 나가요.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문자가 나갑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헷갈리게 돼 있는 건 화살촉에 대한 대해서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화살촉이 문자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되고 화살촉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경우는 화살촉은 치수 보조선 사이에 배치하고 문자는 치수 보조선 외부에 배치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저게 이제 말이 안 맞아요. 한번 해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야. 둘 다 있을 공간이 안 되니까, 당연히 둘 다 나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작성을 해보면, 둘 다 있을 공간이 안 되니까 아까 말대로 화살촉이 먼저 나가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둘 다 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문자는 아까 우리가 요 위에서 확인했어요. 문자 하나 있을 공간이 안 돼서 나갔어요. 나가면 밑에 말대로 한다면 화살촉은 있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했어요. 베스트핏을. 화살촉 안에 넣었어요. 화살촉에 대해서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화살촉만 안쪽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면 화살촉은 치수 보조선 사이 안쪽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밑에 말은 무시하셔야 돼요. 얘는 화살촉만 있을 수 있어도 화살촉은 무조건 나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화살촉이 안에 들어오려면 진짜 둘 다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 둘 다 안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화살촉이 안으로 들어간다. 문자가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면 무조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에러우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텍스트죠. 텍스트는 이제 문자면 이제 아까 화살표에서 봤으면 이제 예상이 가겠죠. 글자가 먼저 나가는구나. 그쵸? 예, 우리가 생각하기 당연히 글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텍스트.
자, 모디파이가 팩트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예, 확인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작성을 할게요. 당연히 둘 다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뭐 둘 다 나갈 거니까 뭐 이거야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해보면 자, 둘 다 있기 힘들다 그랬더니 문자 나갔어요. 문자 나갔어요. 문자 혼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나갔어요. 화살표는 어차피 공간이 오면은 화살표 지금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나간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2.5니까 1 더해야 되고 7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살표는 혼자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자는 혼자서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나갔어요. 그 다음에 7.05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자가 먼저 나가는 거니까 문자가 나간 상황에서 화살표가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혼자 있을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스트 핏하고 비슷하게 되죠. 베스트 핏하고 차이 나는 건 이제 얘가 차이가 나는 거죠. 텍스트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뭐 둘 다 안에 있을 때는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이제 헬프 파일이 이상해요. 첫 줄은 맞아요. 얘도 치스보조선 바깥쪽으로 먼저 문자를 이동. 이건 맞아요. 근데 문자에 대한 공간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치스보조선 사이. 예. 문자만 쓸 수 있는데 사이에 안 넣었어요. 예. 이건 안 맞아요. 얘도 똑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는 무조건 나간다. 문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뭐다? 둘 다 안에 있을 수 있는 경우에만 문자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설정이죠. 자, 다음 설정 보면은 보스 텍스트 앤 에러우. 이거는 이제 저 말 그대로 한다면 뭐냐? 텍스트랑 화살표, 문자랑 화살표를 항상 같이 다닌다 라는 거예요. 즉 둘 중에 하나 안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둘 다 나가야 돼요. 나가면 둘 다 나가는 거고요. 안 나가면 둘 다 안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게 보스죠. 그래서 보스 선택하고 그걸로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클로즈. 자, 그 다음에 작성을 하면 둘 다 나가는 거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이 상황에서도 둘 다 나가고 이건 뭐 빼도 막도 못하고 둘 다 나가는 거고. 자, 이 상황에서도 둘 다 나가고 그쵸? 화살표가 나갔으니까 글자가 안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돼도 화살표가 나갔으니까 같이 나가야죠. 자, 요거는 이제 화살표만 안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나갔으니까 화살표도 같이 나가야죠.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 안에 있을 수 있어야지만 둘 다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lways. 자, always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modify. 자, 써있기로 이렇게 써있어요. 말이 길죠. always keep. 항상 지킨다. 뭘? text between ext line.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뭐가? 문자가 놓여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거는 문자가 있을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always로 놓고 한번 해보죠. 자, 항상 둘 다 나갔죠? 둘 중에 하나 있을 공간이 안 되니까. 자, 작성을 하면은 얘는 이제 글자가 가운데 있어요. 자, 여기도 글자가 가운데 있어요. 글자가 이 상태에도 가운데로 있어요. 얘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화살표는 결국은 무조건 나가게 돼요. 왜냐면 문자는 공간이 안 돼도 우겨넣으니까 화살표까지 침범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1 여지껏 계속 밖으로 나가던 게 처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딱 보시면 선생님 저거 글자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1이 치수보조선 사이보다 좁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글자가 갖고 있는 폭에서 이렇게 돼서 출력하면 뭐예요? 선이 겹쳐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이 겹치기 때문에 글자가 안 보입니다. 이 상태는 나가는 게 맞아요. 글자가 갖고 있는 폭에서 양쪽으로 1mm 정도 여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여유를 안 줬죠. 예. 대표적인 징빙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안쪽에 글자가. 예. 1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자, 5는 뭐 당연히 글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 들어갔다고 치고 7.05 치수보조선 사이를 얘는 넘어섰죠. 넘어섰는데도 안에 넣었어요. 왜? 항상 치수보조선 사이에 텍스트가 놓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서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게
always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치수 문자가 이제 치수 화살표랑 치수 문자가 배열되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옵션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뭐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느냐, 뭐 실무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나 이런 상황으로 맞출래 라고 해놓고 세팅을 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베스트 핏을 놓고 그냥 쓰는 경우도 많은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걸 세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CAT 2급 같은 경우인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요렇게 달라지는데, 이거 달라지는 거 말고 또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 이제 반지름 지름 치수에서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베스트 핏으로 놓고 작성을 해볼게요. 베스트 핏으로 놓고 작성을 하면은, 자, 일단 반지름 DRA 쳐서, 자, 베스트 핏으로 놓으면은 원을 선택하면은 내가 이제 바깥으로 빼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안쪽으로 기입하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DDI도, 지름 치수도,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바깥으로 기입되고요. 안쪽으로 기입하면 안쪽으로 기입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베스트 핏이에요. 이렇게 작성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다른 걸로 바뀌면 이제 뭐가 바뀌는지 한번 해봐야겠죠. D. 자, 일단은, 에로우즈. 자, 에로우즈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이제 DRA 해서, 자, 원을 선택하고, 자, 안쪽에, 들어왔는데 바깥쪽으로는, 안 나가요. 아까는 내가 마우스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 위치가 바뀌었는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딱 찍었는데, 자,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내부로 기입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치수 문자 끝난 데서 치수선이 끝났어요. 베스트 핏은. 근데 베스트 핏이 아닌 경우는 얘가 뭐예요? 원의 중심까지 찍습니다. 치수선이. 예. 그리고 글자가 그 가운데 딱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베스트 핏이 아닌 경우, 그럼 글자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으면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작성해서 내려놓고 나서 글자를 선택하시면 글자에 파란 점 있죠? 이걸 잡아서 바깥쪽으로 끌어내 주시면 돼요. 지금 직교가 켜져 있어 움직이기 자율적인데 직교를 끄고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이제 끌어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요. 지름 치수 해볼게요. DDI. 작성을 하면 마찬가지 바깥으로 못 빼요.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일단 내려놓고 파란 점을 잡아서 아까랑 똑같이 원하는 각도로 맞춰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얘도 차이가 나는 게 치수 문자 있는데 치수선이 딱 끝났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지름 양쪽을 모두 표시를 해준다. 이런 차이죠. 그래서 CAT 2급 같은 경우 시험을 보시면은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가 내부로 기입됐을 때 걔가 중심을 찍고 있느냐 안 찍고 있느냐 그런 표현 형태가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저 설정을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을 봐요. 평가를 봐요.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중심점을 찍는 형태로 기입이 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형태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의 이제 해주는데, 이걸로 일반적으로는 안 해주고 일반적으로는 뭐 치수와 화살표 모두로 많이 세팅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 핏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형태를 띄어요. 텍스트로 문자로 바꿔도 바깥으로 못 나가는 형태로 작성이 되고요. 중심까지 찍고요. 지름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작성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봐야 될 게 보스. 문자 화살표 모두 얘도 바깥으로 잡아 뺄 수 없는 형태고요. 중심선 또는 지름 양쪽을 모두 찍어주는 형태로 작성된다. 빼주는 건 다 똑같이 작성 이후에 이제 잡아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왜 하나는 마저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always 킵은 당연히 얘랑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항상 치수가 있어야 될 공간 안쪽 여기다 무조건 치수를 우겨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always 킵 해볼까요? 자, DRA를 여기다 always 킵으로 작성을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죠. DDI로 작성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작성돼요.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차이가 전혀 없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이제 화살표고요. 얘는 문자예요. 그쵸? 문자에서 제가 얘를 잡아서 바깥으로 빼볼게요. 뺐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얘도 바깥으로 빼볼게요. 뺐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문자일 때는 바깥으로 빼잖아요? 화살표가 같이 나가요. 문자와 화살표가 모두가 아닌데도. 그건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했어요.
문자 나가면 화살표의 경우는 문자 나가면 화살표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나가는 거고 문자일 때는 문자만 나갈 수 있어요. 화살표 안에다 두고 문자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차이가 있다.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텍스트 무조건 안에다 맞추는 거. 자, 얘도 빼보면 얘도 같이 나가죠. 얘도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 화살표 안에다 둬야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뭐요? 텍스트. 텍스트밖에 없어요, 세팅.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팅이 달라지는데 그 밑에 이제 추가적인 게 하나 더 있죠. 추가적인 거 뭐냐? Support arrows if they don't fit inside extension line. 인데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는 안 돼요. always에서 always 되려나? 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세팅이 array 돼 있으니까 array를 modify로 가서 제가 이제 얘를 체크해 볼게요. close. 딱 했더니 뭐가 사라져요? 화살촉이. 저 내용이 뭐냐면 화살촉이 치수 보조선 사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화살촉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것도 해볼까요? 보스로 가서 자, 체크를 해주고 오케이. 자, 보스로 가면은 보스는 무조건 화살표를 바깥으로 빼는 형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요. 무조건 바깥으로 뺀다 그랬으니까 글자랑 같이 나간다 그랬으니까 제가 안 바꾼 게 아니라 체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자, 텍스트도 화살표가 항상 바깥으로 나가요. 안에 있기 힘들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안 바뀌어요. 자, 체크했는데 안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arrows. 아이고, arrows를 하고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자, 체크를 해주면 자, 요 경우에만 사라졌죠. 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무조건 둘 다 나가야 되는 경우고, 얘는 뭐 글자가 나갔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고, 글자가 안쪽에 있을 때는 이제 안쪽에 있으려고 하는데 지가 있을 공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베스트는 아이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마찬가지 요것만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치수 보조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치수 화살표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이제 작성할 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수정 안 하고 이제 작성할 때는 그냥 막 작성했다가 나중에 이제 프로퍼티 창 개별적으로 바꿀 때 프로퍼티 창에서 바꿔줄 수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선택되어 있는 게 이제 베스트 핏이에요. 베스트 핏이에요. 제가 이제 요 상태로 베스트 핏을 이제 이렇게 딱 작성을 할게요. 저 화살표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끌게요. 끄고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는데 이거 베스트 핏이나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프로퍼티 창을 띄운 다음에, 자, 어디로 오시느냐, 여기도 이제 핏이 있어요. 맞춤에서 핏에 얘를 눌러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조건이 텍스트에는 문자 화살표 모두고요. 에러우즈님 화살표가 먼저 나갑니다 고요. 텍스트님 문자가 먼저 나갑니다. 그럼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빠졌는데 그거 4개가 아니었는데 라고 보면 이제 뭐가 이제 빠졌냐면은 always가 빠졌죠. always. 베스트 핏 있고 에러우즈 있고 텍스트 있고 보스 있고 이렇게 있는데 always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always는 없는 거냐? always는 이제 이게 항목이 같은 항목이 아니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텍스트 인사이드라고 밑에 있거든요. 얘가 on 돼 있으면 이게 always. 얘가 on 돼 있으면 이게 always입니다.
그래서 always는 이제 밑에 항목으로 따로 돼 있다. 텍스트가 항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은 프로퍼티 창에서는 이제 같은 빛 맞춤에 있는 게 맞춤 옵션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다른 항목이 따로 있어요.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성된 치수 지금 안 움직였는데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잡아서 이제 위치를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핏에 가서 자, 얘를 딱 눌러보면 잘 되네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저거를 이제 베스트 핏으로 세팅해 놓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저게 베스트 핏으로 작성됐을 때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못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고정으로 딱 붙박이로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게 그렇게 막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른 걸 세팅해 놓고 베스트 핏이 필요하면 나중에 수정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버전에서 뭐 안 그러네요. 그 특성은 타지 않네요.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랬어요. 학원에서 지금 이제 예전에 2008년인데 지금 2011로 하고 있거든요. 2011도 마찬가지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세팅은 다른 걸로 해놓고 베스트 핏은 필요한 순간순간 그때그때 이제 수작업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다. 만약에 이제 작성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베스트 핏으로 해놓고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바꾸는 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설정을 다른 걸로 놓고 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디파이. 자,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고 돼 있어요. 자, 써있기는 이제 when text is not in the default position. 디폴트 포지션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원래 기본 포지션을 얘기를 해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처리 형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옆에. 예.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over dimension line, 치수선 이제 위로 이제 간다는 얘기인데 with, 함께 가요. 뭐가? 지시선, 리더가 지시선이 딸려서 간다. 그다음에 이제 over dimension line, without leader, 지시선 없이 치수선 위로 간다는데 이건 이제 아까 봤던 것 중에 치수 문자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치수 보조도 사이잖아요. 거기 있을 수 없는 경우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 있는 거 비사이드는 이제 옆이다라는 거죠. 옆.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제가 이걸 설정을 바꿔볼게요. 모디파이. 자, 얘를 지금 베스트 핏에서 바꿀게요.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다 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죠. 지시선과 함께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 아웃 리더는 뭐 차이가 있는 게 치수가 빠져나가는 건 똑같은데 지시선이 없이 간다. 없이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되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쓰면은 지시선 이씨 나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특징을 보이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얘를 이제 비사이드로 놨어요. 비사이드로 놔도 자동적으로 저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 이제 DCO 또는 DBA. 자, 그럼 이제 DCO로 해볼게요. DCO 해서 자, 여기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직렬 치수를 할게요. 해서 딱 내려놓으면은 안 먹네요. 자, 다시 한번 원래 이게 자동적으로 가거든요. DLI로 치수를 한번 기입하고 DCO. 예. 저게 이제 이전에 작성했던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DCO를 하니까 뭐예요? 설정이 그렇게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D치고 지금 들어가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스트는 요거예요. 비사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DBA도 한번 해볼까요? 하고 DBA. DBA 같은 경우는 안 먹네요. DBA는 안 먹는데 DCO 같은 경우는 이게 직렬로 되니까 옆으로 빼버려 옆에 칩수랑 무조건 겹치게 되잖아요. 옆에 칩수랑 무조건 겹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DCO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시선 이씨 한 칸씩
넘어오는 형태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내가 그걸 설정을 안 해놔도. 요거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바꿔줄 수 있어요. 나중에 바꿔주실 때는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핏 맞춤에 오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텍스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항목이 다 있죠. Keep Dimension, Line, Width, Text.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 뺀다는 얘기고요. Move Text, 텍스트를 옮기겠다. Add Reader, 지시선과 함께. 그리고 Move Text, No Reader, 지시선 없이. 말들이 약간 다르게 써있지만 같은 내용들이 있다. 내가 여기서 이제 Add Reader 해주면 저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저런 식으로 프로퍼티 창을 통해서 제어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게 되죠. 자, D 치고 엔터. 그래서 모디파이로 다시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스케일 포 디멘전 피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치수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치수의 구성 요소들의 사이즈들은 각 항목에서 숫자들이 기입되어 있는 데서 개별적으로 제어가 되죠. 개별적으로 제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배 큰 치수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작은 치수가 필요한데 할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그 많은 항목들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요 핏에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크기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2를 입력을 하시면,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주면 전체적인 사이즈, 화살표니 아니면 한 칸 벌 띄워준 사이즈니 전체적인 사이즈가 2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대1 기준으로 세팅을 하고 큰 치수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쟤를 2배로 키워서 사용을 해요. 2배로 키워서 사용하는데, 여기서 바꿔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사이즈가 다 바뀌어요. 여기 기입된 치수들 모든 사이즈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는 사용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큰 치수가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면 걔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컨트롤 1번 눌러주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핏에 보면은 dim scale overall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2를 키워주면 선택된 해주면 애만 2배 커진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개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이제 dim 스케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바꿔주는데, 그러면 작성하고 이제 2배 커진 거, 처음에 1대1은 그냥 1대1로 세팅해놓고 쓰니까 2배 커진 거는 그럼 치수 기입할 때마다 치수 선택해가지고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게 싫다면 여기서 얘를 New를 눌러서 스타트 위드를 얘로 두고 사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본을 만들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안 만들고, 얘가 이제 2배 큰 거다라는 거를 명기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한 칸 띄고 2배 큰 거다 라고 컨티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얘만 2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2배 큰 치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커렌트로 만들어 놓고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치수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이즈에 따라서 스케일을 하나씩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01로 돌아가서 모디파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CAT 시험 보실 분들은 이 부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에 나와 있는 스케일에 따라서 치수의 사이즈를 요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요 값을. 그건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바꿔주시는 거고, 혹시라도 나중에 CAT 강좌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느 부분과 맞춰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위에 보면 스케일 디멘전 투 레이아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레이아웃이다. 이게 뭐냐? 근데 이거는 배치의 내용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배치의 내용을. 일단 얘를 세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배치로 가야 되니까 밑에 있는 레이아웃을 눌러서 갈게요. 가니까 이렇게 삽입이 돼 있죠. 삽입이 돼 있는데, 이거 화면 여러분들 보기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설정을 좀 건드릴게요. 높이에서 디스플레이. 지금 제가 건드린 설정은 CAT 2급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블랙. 자, 플라이 클로즈. 오케이. 자, 해서 이제 다시 가보면 이제 검은색 화면이 뜨겠죠. 그리고 이제 뷰포트는 제가 새로 삽입할게요. MV. 이 명령은 나중에 이제 뭐 뷰포트 다를 때 이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에 있는 항목을 불러왔고, 자, 이 뷰포트의 스케일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자, 지금은 1대1로 놔볼게요. 1대1로 놨더니,
상당히 이제 이 박스를 제가 조그맣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를 좀 키울게요. 다른 애들이 보이게.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보일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줄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여기다 기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모형에다 기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모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모델 스페이스 들어가는 방법은 명령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배치할 때 다룰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간단하게 들어가는 방법은 이 화면이 있으면 화면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오긴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치수를 기입을 하면은, 위에 있는 치수들하고 똑같은 치수 사이즈로 이제 기입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얘를 선택을 해서 얘의 스케일을 바꿀 거예요. 1대2로. 자, 그래 놓고, 자, 요 안에 들어와서 작성을 해볼게요. 했더니, 위에 작성된 치수들하고 다른데? 이건 치수가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커졌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모델에 가서 볼게요. 모델에 가서 보면, 작성된 게 이제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 치수가 커졌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레이아웃을 눌러야 되나? 제가 엉뚱한 걸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저 뷰포츠의 축적에 따라서 치수의 사이즈를 기본 1대1 세팅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내가 1대2로 하면 2배 키워서 자동적으로 기입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뷰포트 축척 또 한번 바꿔볼게요. 뷰포트 축척을 이제 1대2로 했으니까 요번엔 더 크게 1대4로. 자, 바꿔놓고, 그러면 이제 화면은 이제 더 많은 부분을 축소시킨 거예요. 축소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더 많은 부분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서 치수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의 1대1의 4배가 된 형태로 치수가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된 뷰포트의 축척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 가면서 치수의 축척을 조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스케일 디멘전 2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의 뷰포트의 축척에 따라서 치수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노테이티브는 여러분들이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지워버리고 모델로 가서 보자면 얘네들도 이제 지울게요. 지금 모델로 가면은 이제 어노테이티브는 전에 얘기했던 주석 축척이죠. 이것과 연동해서 사이즈가 자동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어노테이티브죠. 그래서 이제 뒤치고 모디파이 가서 어노테이티브를 체크해주면 앞에 이제 요게 붙죠. 그래서 그 기본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어노테이티브다. 그래서 내가 1대1 세팅해 놓으면 나중에 주석 축척을 바꿔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작성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주석 축척을 1대2다 라고 해서 이제 치수를 하나 새로 기입을 하면은 이렇게 커진다. 여기서 1대4다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작성이 된다. 요런 내용. 주석 축척에 따라서 이제 작성되는 치수의 사이즈가 변동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스케일대로 주석 축척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 주석 축척이 쌓이면 제가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용량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이는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저 주석 축척 쌓인 거를 초기화시키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물론 저 주석 축척을 여기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저 주석 축척의 기능을 몰라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주석 축척으로 논다기보다는 그냥 이걸로 두시고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2배 커진 걸 스타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더 많다. 일반적으로는 뭐 말 그대로 일반적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쓰겠다라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딩 이게 이제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인드 튜닝인가? 라고 했는데 이제 플레이스 텍스트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체크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게 되면
치수가 놓이는 위치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치수 보조선 사이 가운데다가 글자의 가운데를 딱 맞추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얘를 체크해 주시면은 치수 글자가 두 군데를 찍고 딱 가운데 놓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우스로 위치를 그때 필요한 대로 맞춰서 딱 바꿔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대신 가운데 딱 맞춰서 내려놓기 힘듭니다.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가운데 좀 찾아가지고 옮겨줘야 돼요. 이렇게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수 문자를 가운데 놓는 게 사람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가운데 놓고 나중에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글자를 잡아서 바꿔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나중에 옮겨주는 경우가 더 많지 처음부터 옮길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가운데를 맞춘다? 거의 대부분의 치수는 가운데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꺼놓고 써요. 근데 이제 본인 사용의 편의성이 난 이거 켜놓고 쓰는 게 더 편해라고 하시면 켜놓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raw dim line between ext 라인. 치수 보조선 사이에 이제 치수선이 기입된다. 라는 건데, 체크가 돼 있어요. 체크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치수가 안쪽에 있을 때는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무조건 치수가 기입이 돼야 돼요. 그때가 아니라, 치수 문자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치수선이 그려지는데, 이거를 꺼버리시면은요, 베스트 핏이죠. 지금 베스트 핏인데, 얘를 꺼버리시면 치수 문자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안쪽에 있어도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꺼버려요. 자, 밑에 에로우즈도 바꿔볼까요? 자,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화살표가 이제 공간에 묻어서 없을 때도 헷갈리니까는 이건 끌게요. 치수 화살표 없애는 건 끌게요 제가. 그러면 이제 화살표가 나가면은 무조건 사이 이렇게. 근데 이거 나중에 세팅도 가능해요. 나중에 세팅할 때는 이제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에서 이제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맞춤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dim line first. 이거 이제 앞에서 이제 다른 거 보여드리는 제가 했었는데 강제 치수선이라고 했는데 얘를 꺼주신 게 그거예요. 그 체크를 꺼주신 거예요. 오프해 주신 거. 보시면 꺼주시면 이제 사라졌죠. 이거 가지고 사라지는 게 뭐냐? 치수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를 바깥으로 기입했을 때 안쪽에 있는 저 선을 꺼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수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안쪽에 있는 선을 강제로 지워주는 건데, 자, 안쪽에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화살표가 안쪽에 있을 때 제가 딥라인 포스트를 오프를 시켜볼게요. 오프 시켰는데 화살표가 안쪽에 있을 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방향하고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자의 방향보다는 화살촉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화살촉이 있는 쪽에는 무조건 치수선이 그려져야 되고 화살촉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쪽으로는 이제 치수선을 안 그린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을 정의해 주는 것들이 바로 맞춤이다 라는 거예요. 요 끝까지 다 설명을 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의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이제 사용되는 건 이제 feed 옵션 그리고 scale for dimension picture에서 이제 요 값 제어해 주는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자격증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은 feed 옵션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진 않거든요.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 이걸 설정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이제 일부 CAT 같은 시험에서 이제 평가를 보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꼭 써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키워주고는 전체적으로 줄일 때 꼭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강좌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